기업 이슈가 지금 기업 고객 적립금 이탈, 뭐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 이제 이런 이슈였는데 이런 이슈를 그냥 이탈 방어한다 그냥 끝이 아니라 이걸 자소서와 연계시키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연결시켜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1번, 2번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냥 맛보기로만 여러분들 보여주면은 2번 문항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강원도 있고, 제주도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특수성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지역별로 제조업이 강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도 뭐 양주라던가 뭐 그쪽 위에 지방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어디예요? 흔히 얘기하는 뭐 부산도 될 수도 있고 제주도 될 수가 있어요. 2번이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지역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 농협의 6급에서 이 2번 문항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탓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 내 스스로를 탓하라고. 탓만 하면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친절하게 또 예시를 들어줄게요. 농협은행이 지원자께서 지원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입행 후 지원자께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라. 자소서를 그냥 자꾸 컴퓨터 키보드를 치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 얘네들이 지금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럼 각 은행들이 지금 지역 인재를 또 왜 뽑는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지역을 물어본다는 거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어? 지원하는 지역하고 왜 꼭 동반 성장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서울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친구를 면접을 봤는데 다 좋아, 다른 거. 근데 얘 연고가 없어. 지금 우리는 대구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얘를 데려다가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얘보다 스펙이 떨어지고 뭐 좀 그냥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대구에 보니까 다 연고가 다 대구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결국 영업이라는 거지. 어? 영업이잖아. 그럼 영업을 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연고가 뒷받침이 돼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지. 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뭔가 서포트 되거나 그러한 환경에 대한 것들이 뒷받침돼 주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산 친구와 타 지역에만 있다가 새로 들어온 친구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부산 대구에 갔어. 근데 서울말 쓰는 사람이 가서 뭔가 막 얘기해. 그 고객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질감이 생겨져서. 그 되게 웃긴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인재를 뽑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에 대해 터줏대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강점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지역에 있어서 내가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지역을 왜 잘 알아야 되냐? 그냥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마트가 어디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권 분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지역 분석.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농협은행 금융이잖아요, 금융. 금융을 또한 지역에서 뭐 다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은 금융의 활용도가 뭐 A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근데 B라는 지역은 B라는 키워드를 또 활용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든지 뭔가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뭐 고용도 늘고 경제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금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뭔가 경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쪽에서 있는 금융 기관의 기반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뭐 완전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 지역사회에서 갖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 기업 이슈가 지금 기업 고객 적립금 이탈, 뭐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 이제 이런 이슈였는데 이런 이슈를 그냥 이탈 방어한다 그냥 끝이 아니라 이걸 자소서와 연계시키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연결시켜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1번, 2번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맛보기로만 여러분들 보여주면은 2번 문항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강원도 있고 제주도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특수성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지역별로 제조업이 강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도 뭐 양주라던가 뭐 그쪽 위의 지방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어디예요? 흔히 얘기하는 뭐 부산도 될 수도 있고 제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각 지역별로 먼저 그 지역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동반 성장하기 위한 방법 중 예를 들어서 하나를 퇴직연금으로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2번 소재로 다뤄놓은 소재가 퇴직연금 관련된 기사였어요. 기업 고객 적립금 이탈을 적극적으로 방지한다. 농협은행에서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고 2025년까지 타행 대비 경쟁력 있는 고객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이슈가 있어. 근데 이 이슈를 자소서로 연결시킨다고요. 뭐하고? 이거 2번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도대체 연결시키냐? 퇴직연금이 그냥 떡하니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에서 잠깐 있잖아요. 그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들보다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시장 분석을 여러분 살짝 틀려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물론 관광 활성화로 자영업자분들이 뭐예요? 높은 소득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쭉날쭉한 소득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저는 이런 걸로 밑밥에서 이렇게 이걸 까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퇴직연금 이슈를 내가 지금 신문에서 공부했잖아요. 기업 분석 자료에서 이걸 봤잖아. 그럼 그거를 자주 연계를 시키는 거라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동반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러한 소상공인 분들과 은행이 서로 윈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과 사업의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 동반 성장이란 결국 뭐예요? 이게 지금 제주고 관광으로 먹고 살아. 근데 농협은행이야.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농협은행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에 있는 우리 고객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더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또 본인 지역의 업장을 대상으로 뭐 농협은행에서 뭐 우리 지역 본부에서 커머스 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소상공인 분들이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어떻겠어요? 감사하겠지,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농협은행 대박이다. 우리 이렇게 힘든데 너희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하는데 커머스까지 해줘서 우리 사업 매출도 오르게 해줘? 야씨 나 진짜 뭐야 우리 은행 기업은행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농협은행 짱이다. 진짜 니네. 나 무조건 나 너희 주거래 너희만 할 거야. 우리 사업 대박 나면 너희한테 자금 우리가 다 맡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관광객이 유입되고 또 다시 수단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이걸 제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이슈라도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몇 개를 해놨는데 몇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라고. 기업 고객 적립금 이탈 방어를 그냥 읽고 신문 읽고 그냥 이걸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자료의 늪에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1번의 이슈는 뭐였냐면 고금리 시대 속 서민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그 이슈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2022년도에 고금리가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지금 이 이슈가 뭐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서민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누가? 농협이. 그러니까 농협이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지원 농협이 엮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1번으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2번으로 포장을 한다고 여러분. 2번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과연 어떻게 포장을 할까요, 여러분? 2번 문항에 제가 여기서 지금 아까 정리를 했는데 농협에서 이거 계속적으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역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라고요. 결국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아야 농협도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쵸? 그럼 위에 예시들 제가 고금리 시대 속 뭐 서민금융 해놓고 이러한 것들을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놀았어요. 그럼 학생들, 취준생들 뭐만 보냐? 이것만 달달달달 외워가는 거야. 아, 물론 좋지. 이거라도 알고 가는 게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료로, 여러분 걸로, 여러분 화시키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거야. 제가 지금 제주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제가 지금 댓글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제주에 줬으면 저 강원은 이렇게 하면 뭐 좀 어떨까요? 뭐 서울은 어떨까요? 경기는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 친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친구들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내가 그거를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 예시를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여러 번 화시켜서 해봐야 돼. 그래야지 그게 적응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이 강원도야. 여러분, 강원도는요, 농협은행이 엄청 강해요. 왜 강하냐고요? 농협은행이 점포수가 제일 많아요. 왜 많냐고요? 사람이 그만큼 뭐 땅덩어리도 넓지만 강원도 보면은 되게 농협이 특히 연결고리도 많아. 근데 농협의 점포 폐쇄들 다른 은행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과 농협은행을 강원도 비교하잖아요. 농협은행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럼 그거보다 이용하는 고객이 그만큼 많은 거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한번 따져보면 뭐다? 농협은행은 그만큼 고객들을 위해서 점포 폐쇄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편과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고객 친화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원 지역은 농협은행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고액수도 두껍다. 하지만 항상 보니까 저소득 청년과 고령층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왜 쓴 거냐면 아까 위에 제가 이슈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슈 중에 저소득 청년과 고령층을 위해 서민 금융 지원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농협의 이슈 중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거 써야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강원도에 사람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층도 두꺼우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을 평생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나는 좀 이렇게 해소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농협의 강원도 지역을 10번 정도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내가 직접 고령층과 저소득층 이러한 고객들을 만나봤더니 그럼 또 이래. 어떻게 만나봐요? 만나봐야지. 은행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보든 아니면 은행에 앉아있는 고객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를 받아보든 그 방법까지 떠먹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해보세요. 고령층, 저소득층을 만나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을 면접장에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와, 얘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가보고 심지어 이러한 분들을 진짜 만났어?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까지 알았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왜? 결국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대출 상품을 뭐 고객들한테 출시한다고 하는 게 베네핏을 준 거잖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나는 어떠한 금융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활용해 본다면 어떠한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까지 내가 제시를 해준다면 완전히 지금 그거 잘하는 거죠. 고객한테는 결국 이러한 것이 어떤 면이 좋고 농협한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답변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소서와 면접에서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하려면 답변이나 생각이 미래지향적, 즉 앞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업 분석 자료를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 5개 정도는 제가 이렇게 샘플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기업 분석 자료를 다 했어요. 이번에 시중은행은 다 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걸 보고 합격한 친구들은 합격을 잘 했어요. 면접대로 잘 활용하고. 하지만 합격 못한 친구들 못해요. 왜? 활용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고금리 시대 속 서민금융 강화,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층.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외워서 가서 면접장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 알겠죠. 공부를 했으면.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